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시입니다. 지난 시간에 1번에서 20번까지의 주기율표를 한번 봤는데요. 그 영상이랑 이 영상은 1+1 두 개를 같이 보아야지 이해가 더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있잖아요. 원자가 전하를 띤 이온이 되는 까닭. 자, 원자가 뭐를 띤? 전하를 띠고 있는 이온이 되는 까닭을 친구들이 궁금해할 때가 많아요. 선생님들이 그냥 바로 원자가 전자 하나를 잃어서 플러스 전하량이 많아지면 양이온, 그리고 주변에 있던 전자가 하나 퉁 들어와 가지고 전자가 하나 더 많아지면 마이너스 전하량이 많아지니까 음이온,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근본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일어나는지를 아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서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교과서에서는 역시 특별하게 이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알아두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예비고일이 아니죠. 이제 고일들은 이걸 알아놓으셔야지 이해하기가 확실하게 수월해질 겁니다. 그런데 2학년, 3학년들도 이건 좀 알아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왜 그런지 궁금해하는 친구들, 그리고 복습하는 친구들, 혹은 예습하는 친구들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전자껍질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전자껍질은 뭐냐? 여러분들 그 원자 핵 주변을 누가 돈다고 했었죠? 전자가 돈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 전자가 도는 궤도를 우리는 전자껍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자 핵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는 궤도, 이걸 전자껍질이라고 하죠. 보통 원자 핵이 이렇게 있으면 원자 핵 안에 양성자, 중성자 결합되어 있고 그 주변을 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 라인들, 이 아이들이 뭐가 됩니까? 전자껍질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껍질이 나중에 앞에 영상에서는 주기를 나타내는 단서가 됐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원자의 전자 배치. 그러면 전자껍질에 따라서 전자들이 어느 궤도에 들어있느냐, 몇 번째 전자껍질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원자의 전자 배치, 전자 껍질이 갖는 최대 전자수라는 게 있어요. 껍질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요거 요렇게 살짝 지워서 한번 그려볼게요. 원자 핵이 있어요. 플러스 그리고 중성자, 이 안에 원자 핵이 들어있겠죠. 그 주변을 누가 돌고 있다고요? 전자 껍질이 돌고 있다고요. 자, 그럼 전자 껍질이 첫 번째도 있고,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고, 네 번째도 있고, 이렇게 쭉쭉쭉 있을 겁니다. 제일 첫 번째 있는 껍질을 K, L, M, N이라고 해봅시다. 첫 번째 전자 껍데기, 첫 번째 1이라고, K의 1 첫 번째 전자 껍데기, 두 번째 전자 껍데기, 세 번째, 네 번째 전자 껍질이라고 하면요. 여기 전자 껍질이 갖는 최대 전자수는요, 어떻게 구하느냐? 2의 N의 제곱승 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N이라는 건 뭐냐? 전자 껍질 수를 얘기해요. 수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전자 껍질에서는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최대로? 네, 2의 1의 제곱 몇 개? 2개까지 들어갈 수 있겠네요. 첫 번째 전자 껍질. 그럼 두 번째 전자 껍질은 2의 2승이니까 2는 4, 2, 8 몇 개? 8개까지. 그럼 여기는 2개까지 들어갈 수 있고 여긴 전자가 최대 8개까지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럼 세 번째 전자 껍질은 또 해봅시다. 세 번째 전자 껍질은 2 곱하기 3의 제곱. 3, 3은 9, 2, 18. 네, 그러면 뭐예요? 18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전자 껍데기에는 18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한 개 더 해봅시다. 해보는 김에 네 번째 전자 껍질에는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2 곱하기 4의 2승 4, 16 곱하기 2는 32. 네, 그래서 32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맨 바깥 전자 껍질 32개의 전자수를 채워 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해서 진행이 되겠죠. 이때 우리가 전자 껍질이 갖는 최대 전자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2, 8, 18, 32 쭉쭉쭉 이렇게 64 뭐 이렇게 쭉 나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 껍질 수를 가질 수 있다는 거. 이런 거를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는 뭐가 나오느냐? 원자과 전자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자과 전자수는 뭐냐? 그러면 이 방 안에 전자 껍데기가 두 번째 껍데기는 8개까지, 세 번째 껍데기는 18개까지도 들어갈 수 있지만 원자 번호가 한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이거 지난번에 했던 거 한번 복습 잠시 또 하고 가봅시다. 자, 그러면 요거 요렇게 해서 세로줄에 뭐라고요? 족. 여기는 뭐라고요? 주기.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족을 1족, 2족, 그 다음에 띄우고 13족, 14족, 15, 16, 17, 18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되었잖아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원자 번호를 매겼는데 수소가 어디에 들어있었습니까? 수소가 여기 있었어요. 1번 H, 그죠? 네, 그리고 2번 여기다 적었어. He, 헬륨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자 껍데기 한번 전자 배치 만들어 보면 첫 번째 원자 핵 안에 들어있는데 그 주변에 수소가 전자 몇 개 돌아가요? 하나 있지, 하나. 그럼 첫 번째 전자 껍데기 끝이잖아. 그래서 1주기 전자 껍질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헬륨이라고 해볼까? 헬륨은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돼요? 양성자 2개니까 전자도 2개.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2개. 그러면 첫 번째 껍데기 끝났죠? 2개까지 들어가잖아요. 맞죠? 그래서 2개까지 들어가니까 여기 끝에 적혀 있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껍데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친구는 무엇이 있느냐? 자, 리튬 한번 해볼게요. 리튬 몇 번? 3번.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자,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 양성자가 몇 개 있는데, 3개 있는데 그 주변을 전자가 몇 개가 돌아야 돼? 3개가 돌아야 돼. 근데 첫 번째 전자는 첫 번째 줄에 2개밖에 안 들어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궤도가 하나 더 만들어 있어야죠. 그래서 껍질이 한 개 더 생기고 거기에 전자가 하나 더 지나가게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 껍데기 2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수헬리베, 붕탄, 질, 산소, 산, 그 다음에 염, 아르곤까지. 근데 수헬리베, 붕탄, 질산, 플레나마죠? 네, 요거 아니죠? 네, 순서를 맨날 이렇게 외우다 보니까 쌤도 자, 플루오린, 네온까지 됩니다. 근데 네온은 몇 번이에요? 3, 4, 5, 6, 7, 8, 9, 10번 됩니다. 맞죠? 자, 10번 해볼까요? 10번. 그러면 전자 배치 뭐 몇 개가 된다고? 3개, 3개, 10개, 이쪽에 적어볼까? 여기다 해봅시다. 여기다 해볼까요? 자, 그럼 저 양성자 몇 개? 10개짜리란 말이야. 원자 핵에 양성자 수가 10개가 들어있는 네온이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전자 껍데기 안에 몇 개 들어가요? 전자. 최고로 2개 들어갈 수 있었어.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 껍데기 안에 몇 개 들어갈 수 있을까? 최고로 8개까지 들어가진다 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영상이 보이시나요? 자, 그래서 4개. 하고 나니까 5, 6, 7, 8개까지 들어가집니다. 자, 그럼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고로 2주기까지는 10번이 2주기로 끊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주기째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리튬에서 네온하고 플레나, 나트륨이 돼야 돼. 나트륨 11번과 그리고 또 마그네슘 적어볼까?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그 다음 뭐예요? 인, 황, 그 다음에 염소, 아르곤 이렇게 되는데 아르곤 18번이거든요. 그러면 나트륨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나트륨은 플러스 뭐니까? 나트륨은 플러스 11이니까 그 밖에 전자 껍데기 몇 개 나가진단 말이야. 하나, 2개. 그 다음 두 번째 전자 껍데기가 어떻게 된다고? 하나, 네. 마음이 급해서 하나, 둘, 셋, 넷, 5, 6, 7, 8개 하고 다 채워졌죠. 그 다음에 새 전자 껍데기 하나 만들어지고 여기에 전자가 하나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트륨 같은 경우는 11이니까 1, 2, 3개, 3개의 전자 껍질을 갖죠. 그래서 3주기에 나트륨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좀 빠르나요? 자, 그럼 18번 해봅시다. 18번. 양성자 플러스 몇 개? 18개. 18개 있어요. 자, 전자 껍데기 첫 번째 몇 개? 하나, 둘. 전자 껍데기. 자,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그냥 갈까요?
플러스 양성자. 자, 그러면 전자 껍데기 첫 번째 몇 개 들어간다?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두 번째 껍데기 전체 몇 개 들어간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들어갔어요. 그럼 몇 개까지 썼어요, 지금? 10개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자 껍데기에 나머지 들어가야 돼. 몇 개 들어갈 수 있어? 남은 거 18개 중에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전자 껍데기가 몇 개가 되었죠? 네, 3개까지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칼륨 봅시다. 칼륨 몇 번이에요? 19번이에요.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칼륨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칼륨이 양성자가 몇 개라고? 19개라고. 19개의 원자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자 껍데기에 전자가 몇 개 들어가죠? 2개가 들어가요. 그러면 두 번째 전자 껍데기에는 전자가 몇 개 들어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세 번째 전자 껍데기에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그러면 여기 전자 껍데기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3개가 되잖아. 그지? 하나, 둘, 3개. 그런데 왜 여기는 4주기에 있을까? 이 말이죠. 10개, 9개. 왜 여기 18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3주기가 되어야 되는데 왜 4주기가 되었을까? 그 이유가 여기 다시 돌아와서 옥텟 규칙이라는 게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러면 원자과 전자수를 우리는 일단 뭐라고 한다? 여기 전자 배치에서 보니까 맨 바깥 껍데기에 전자수들이 나오죠. 이 경우에는 전자 2개인 헬륨인데 제일 바깥 전자 껍질수가 몇 개예요? 2개예요. 이런 경우는 제일 바깥 전자 껍질수가 하나죠, 하나.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10번 네온이지만 최고로 맨 바깥에 있는 전자 껍질수가 현재 몇 개예요? 8개예요. 이런 식으로 맨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수를 우리는 원자과 전자수를 하는데 다시 좀 줄여서 뭐라고 한다? 체외곽 전자수라고도 합니다. 좀 말이 어렵죠. 체외곽 전자수, 제일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수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 체외곽 전자수를 또 뭐라고 부른다고요? 원자과 전자수라고도 불러요. 그럼 여기서 다시 이 아이는 체외곽 전자수가 이 상태로면 9개여야 돼. 맞지? 자, 그런데 이 9개여야 되는데 이거 9개가 아니고 주기가 몇 주기예요? 4주기란 말이야. 4주기. 그럼 전자 껍질이 한 개 더 생겼다는 얘긴데요. 그 이유는요, 여기 있어요. 옥텟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옥텟 규칙이라는 것은 18족 원소는 제외하고요. 보통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 껍질, 체외곽 전자수,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 껍질이 갖는 무슨 수? 체외곽 전자수. 이 원자과 전자수, 체외곽 전자수가 첫 번째 껍질에서는 몇 개? 2개를 원하고요. 두 번째 전자 껍질부터는 몇 개일 때? 8개일 때 물질이 가장 안정하다는 그런 경향으로 가려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칼륨이라는 물질은 9개인데 체외곽 전자수가 9개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안정하단 말이야? 안 안정하단 말이야? 안정하지 않단 말이에요. 안정하지 않다와 불안정하다는 의미는 안정하다는 얘기는 화학 반응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안정하다는 건 물질이 화학 변화를 하지 않아 하고 싶다. 변하지 않으려고 한다. 반응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의미입니다. 불안정하다는 말은 다른 물질과 빨리빨리 반응해서 또 다른 물질로 만들어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옥텟 규칙은 맨 바깥 전자 껍질수, 즉 체외곽 전자수가 첫 번째 껍질은 2개, 두 번째 껍질 이후부터는 총 8개일 때 가장 안정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진다는 것이 옥텟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옥텟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 규칙에 따라서 여기 전자 껍질 전자 배치를 보면 칼륨의 경우는 안에 2개, 그 다음에 안에가 몇 개였어요? 2개였죠. 최고 2개, 8개 들어가고 10개 썼으니까 바깥에 9개가 있어야 되는데 9개 있고 싶지 않아. 왜? 안정하고 싶으니까. 나도 그냥 칼륨으로만 반응 안 하고 있고 싶으니까 전자 껍질을 하나 더 형성하면서 바깥에 있는 전자 하나를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내어놓습니다. 이렇게 내어놓습니다. 그러면 전자 껍질 수가 몇 개가 돼요? 4개가 되죠. 그래서 4주기 칼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칼슘도 한번 해볼까요? 칼슘도 그럼 어떻게 되느냐? 20번이죠. 20개. 자, 그럼 20개 맞춰야 돼, 그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전자 껍데기에 몇 개? 전자가 2개.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 껍데기에 전자가 몇 개? 8개.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수는 몇 개여야 됩니까? 2개, 8개 썼으니까 남은 거 몇 개? 10개여야 하는데 여기서 옥텟 규칙에 의해 가지고 나머지 2개는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전자 껍질 수 하나를 전자 궤도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맨 바깥 껍질 2개로 놔둔다는 얘기지. 그러면 칼륨의 경우에는 체외곽 전자수는 원자가 전자라고 했죠. 원자가 전자가 뭐가 돼요? 1이 되죠. 1이 되고 주기는 몇 주기가 돼요? 4주기가 됩니다. 껍질 수는 4개가 돼요. 자, 그리고 칼슘의 경우도 어떻게 됩니까? 칼슘의 경우도 어떻게 됩니까? 체외곽 전자수, 전자 껍질 수는 체외곽, 원자가 전자수. 말이 좀 단어가 어렵죠? 화학이. 자, 그래서 2개가 되고 전자 껍질 수는 몇 개가 돼요? 전자 껍질 수 역시 4주기 4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된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옥텟 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다른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옥텟 규칙은 18쪽 원소는 제외해요. 왜 그러냐면 18쪽 원소는 전부 끝이 다 보면 첫 번째 전자 껍데기는 2개. 끝났죠? 이제 안정하죠? 그 다음에 네온 같은 경우도 맨 체외곽 전자 껍질 수가 8개로 안정하잖아요. 그죠? 안정해요. 그래서 변하지 않죠. 그래서 관계가 없어. 옥텟 규칙과 그냥 맞아 떨어져요.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마그네슘을 한번 볼까요? 마그네슘. 자, 그럼 마그네슘은 몇 번이에요? 12번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마그네슘 Mg. 마그네슘 12번이야. 그러면 양성자가 몇 개 있다는 거예요? 12개의 핵을 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2개. 그럼 전자 배치 한번 해보죠. 맨 끝에 제일 최고로 안쪽에 몇 개가 전자 배치가 되지? 2개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 배치가 어떻게 돼요? 8개가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전자가 몇 개가 되죠? 10개를 썼고 맨 마지막에 몇 개가 돼요? 2개가 돼요. 2개. 그죠? 그럼 2개의 전자가 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체외곽 전자, 원자가 전자가 얼마가 돼? 2가 돼요. 2. 맞죠? 그런데 이 친구 2가 되는데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 껍질이 2개, 두 번째 이후일 때는 몇 개일 때 안정하다? 8개일 때 안정하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원자 상태로 있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이 맨 바깥에 있는 이 전자 2개를 어떻게 하고 싶을까? 8개로 만들고 싶어. 그러려면 바깥에서 전자를 8개를 만들려면 6개를 들고 들어와야 되는데 6개를 얻어오는 것보다 2개를 버리는 게 더 낫단 말이야. 그래서 2개를 버린다면 마그네슘은 이걸로 쓸게요. 마그네슘은 전자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중성인 마그네슘은 전자 2개를 그냥 버리는 게 좋아. 그냥 잃어버리는 게 낫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주로 뭐가 된다? 2개를 버려보세요. 2개를 한번 버려보시면 어떻게 돼요? 2개를 버려보시면 마이너스는 몇 개인데? 10개의 마이너스인데 12개의 플러스니까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10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10하고 하면 이게 정기적으로 중성이고 겉으로 볼 땐 양의 전하량이 이만큼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2 플러스 양이온이 된다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마그네슘은 원자이기보다는 양이온인 2 플러스 양이온이 되는 게 더 훨씬 이 현상에 많이 드러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전기를 띠고 있는,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 이온이라고 얘기하고 이 친구를 뭐라고 합니까? 양이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자가 전하를 띤 이온으로 되는 이유는요. 체외곽 전자가 8개가 되고 싶은데 체외곽 전자, 원자과 전자가 8개가 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전자를 잃은 거예요. 전자를 잃으면 어떻게 돼요? 양이온이 되는 거죠. 염소 한번 보실까요? 염소? 칠판을 다 썼는데요. 염소를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제가 여기 전자 배치는 조금 지워도 되겠죠? 네. 원래 한 판에 다 넣어야지 제 계획이었는데 좀 모자라군요. 자, 그러면 염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염소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죠?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 몇 번입니까? 17번입니다. 17번. 자, 그러면 염소는 플러스 17이야. 양성자 수가 17개예요. 그럼 전자 배치 가보십시다. 자, 첫 번째 전자 껍데기에 전자가 몇 개? 2개.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몇 개? 8개가 배치가 되죠. 그러면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체외곽 전자에 몇 개가? 7개가 남으니까 7개가 배치가 되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전자 껍데기가 7개. 이러면 이 친구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가 된 거지? 원자과 전자 수 7개야, 7개. 체외곽에 있는 원자과 전자 수가 7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염소는 7개인데 옥텟 규칙에 의해서 두 번째 이후 전자 껍질부터 몇 개? 8개가 필요하거든. 8개를 갖고 싶어. 8개를 갖고 싶은데 나는 7개의 전자가 있긴 있어요. 8개가 되려면 하나를 어디서 얻어오는 게 좋겠죠. 7개를 다 버리긴 너무 많으니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를 더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원자에서 전자 하나를 얻어와요. 얻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전체적으로 밖에서 전자를 하나 더 얻어옵니다. 그러면 8이 되죠. 그러면 전체 전자수는 마이너스의 수가, 여기다 적어볼게. 마이너스 전자수가 18인데 이 친구는 원래 플러스 17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정기적으로 중성 1 마이너스 17을 쓰면 또 마이너스 1이 남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 얘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전기 안 띈 것처럼 보고 겉에서 보면 마이너스 1의 전하량을 띤 입자처럼 보일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표시하느냐? Cl 염소 마이너스를 하나 띄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면 이 친구는 뭐가 되느냐? 이온 중에서 전하를 마이너스를 띄고 있으니까 이온 중에서도 이온이 되는 거죠. 이온.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 Mg2 플러스인데 이온이 될 때 어떤 친구는 Cl 마이너스가 되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나트륨 같은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Na 플러스 양이온이 될 거고 하나만 버리면 되니까. 자, 이 친구는 그대로, 이 친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S2 마이너스 음이온이 되겠죠. 자, 여러분, 이온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원자가 전하를 띤 이온이 되는 이유는 이 옥텟 규칙에 의해서 전자 배치를 보았을 때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 껍질이 첫 번째 껍질은 2개일 때 안정화되려고 하고 두 번째 껍질 이후부터는 2개, 3개, 네 번째 껍질부터는 8개일 때 물질이 안정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제일 바깥의 전자 수에서 어떤 거는 밖에서 얻어와서 음이온이 되고 어떤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아서 양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온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CA2+, Mg2+,
SO4E- 뭐 이런 이온들에 대해서 그 위에 있는 이온을 외우기가 좋겠죠. 어떤 것은 1가인지 어떤 것은 2가인지 이런 걸 외우기가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쉬울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 이온이 나오거나 이온 반응식이 나오거나 뭐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온이 되더라. 현상계에 있는 아이들이 모두 원자로만 존재하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이온이 되어서 있기도 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질이 안정하고 싶어 하는 거, 그거에 대한 개념 잘 잡아주시고요. 여러분 목이 잠길 뻔했어요. 자, 여러분 어때요? 설명이 좀 괜찮았나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온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이온 분자식 배웠잖아요. 그 분자식 이름 붙이는 거, 그것 중에서도 화학 시간에 분자식도 있고 이온식도 있는데 이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우에 물질 이름을 분자 이름을 이렇게 짓는 명명법,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제가 영상 올려드릴게요. 간단하게. 그래서 제 영상이 주르륵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필요한 것들 언제든지 눌러서 보면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열심히 하시고요. 저도 게으름 안 피우고 좀 열심히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